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요즘 그 물건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무릎이 조금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좀 그 수면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졸린 상태라서, 좀 몽롱하다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혹시 그 말이 좀 꼬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해외 증시는 뭐 다른 전문가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강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선물 지수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별로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서 해외 증시 선물 지수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플러스 0.25 정도 되고, 중국 증시 플러스 0.04. 그니 뭐 거의 횡보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선물 지수도 플러스 0.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의 GDP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졌다. 뭐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져든다. 이런 이야기들은 기존에 지나간 과거에 대한 설명이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부분인데요. 미국 쪽에서 자꾸 나오는 뉴스가 협상이 잘 돼간다. 뭐 이런 쪽으로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쪽으로 흐름으로 생각을 해서 쉽게 빠지지 않는 정세다,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좀 그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코스닥 지수부터 한번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그 아침에 갭으로 떠서 출발해서 상당히 잘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660선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요 꼬리 보이시죠? 쫙 올라갔었죠. 올라가고 지금 저항대를 부딪히고 내려오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기관이 지금 한 1100억 정도 매도를 한 걸로 나오고, 외국인이 한 138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원달러 환율을 보면 1170입니다. 그동안 1200대를 1190 얼마 뭐 이렇게 1200대를 위협하다가 1170대로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금 가격도 지금 1500원, 1500 이상 올라갔다가 1488로 안정을 찾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도 20을 기준으로, 이제 20보다 크면은 그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요. 지금 1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연유로 해서 그 외국인이 대거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물 시장에서 그 기관은 그 코스피에서 한 4,6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선물로 매도로 해지를 하면서 들어오고 있어서 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한 9천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쪽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대충 그렇게 보인다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주 강하게 올라가다가 확 꺾여서 떨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2시 21분쯤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그동안 그 묻지마 상승하고 있던 바이오가 꺾이는 시점이 이 지점입니다. 2시 20분이죠. HLB 생명과학은 아마 오늘 그 거래 정지된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심하게 올리니까 그 급등을 계속 하면은, 이 일봉으로 보시면 너무 급등을 하면 하루 그 10시키라고 거래 정지가 돼 버리죠. 정지돼 버리니까 그 쌍둥이 이제 HLB 생명과학이 거래 정지되니까 HLB가 강하게 쫙 올라갔습니다. 이건 한 20% 넘게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기억해요. 올라가니까 이제 헬릭 스미스 윗꼬리 보이시죠? 쫙 올라,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5분봉으로요. 자, HLB 생명과학이
갭 상승해서 쫙 땡겨 올려갖고 거의 뭐 HLB 생각이 아니죠. HLB가 갭으로 떠서 쫙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헬릭 스미스가 따라서 막 추격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같은 바이오니까 나도 바이오다 이렇게 하면서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나도 바이오인데 하고 지금 올라갔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HLB가 확 꺾어지니까 이 대장이 확 무너지니까 이러고 이제 같이 놀래가지고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 사이토젠 얘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얘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체로 지금 같이 쫙 상승하고 있다가 뒤로 쫙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에 상당한 금액 비중을 차지하던 바이오 관련주가 쫙 밀리니까 코스닥 지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코스닥의 어떤 강한 힘이 바이오 관련주의 어떤 힘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거 던졌는데 이게 아마 기관이 1080억 정도 매도했는데 이 기관에서 지금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증시가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HLB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죠. 실제로 한 이 정도 올라가면 충분한데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뭐 그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그 항상 올라가고 나면 갖다 붙습니다. 쫙 올라가니까 왜 올라갔나 보니까 HLB 생명과학이 뭐 외국의 합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이제 합병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뚝 떨어지면 합병했는데 뚝 떨어졌다. 합병하면 그쪽 회사가 먼저 문제가 있었어. 시너지가 안 나왔어.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올리고 나서 이유가 붙죠. 그래서 그동안 그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오늘 한 탁 던지면서 이제 출렁했는데 아직까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연봉으로 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이 5일선이 올라와서 부딪히면 또 띄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HLB가 뭐 임상 실험에서 완전히 뭐 신약 개발한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게 오르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바이오 관련주가 잠시 이제 소강 상태를 이루니까 오늘 그 강력했던 것이 남북 경협주로 봅니다. 그 제가 봤던 링크 제니시스도 오늘 좀 올라갔는데요. 요건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 노리다가 놓쳐버렸죠. 그래서 오늘 방향 돌린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갈 상황이 못 됐어요. 제가 왜 못 들어갔냐면 그 남북 경협주 들어가느라고 한창을 제가 워낙 그 남북 경협주를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상승하는 걸 보고 이쪽 들어가려고 그 돼지열병 그동안 사랑했던 돼지열병 던지고 남북 경협주 쪽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가 남북 경협주를 오늘 좋게 봤던 이유는 뭐 대단한 호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침묵 지키다가 그 뭐 다른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탁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면서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했다. 북한 관계에서. 그 오바마는 북한하고 전화 통화를 하려고 뭐 10번인가 시도를 했는데 북한에서 전화를 안 받아줘갖고 통화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나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 나는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 내가 없었다면 전쟁이 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띄우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의미의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뉘앙스로 약간 겁주는 듯한 멘트도 날렸고 그 다음 뒤에 가서 그 표현을 제가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트럼프가 했는 멘트가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 멘트가 그 대충 북한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흥미로운 흥미로운이라고 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뭐 재건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해석을 막 하죠. 하다가 재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원산 쪽에 미국이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뭐 원산 갈마지구라고 하나요? 뭐 그쪽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한창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창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경협주가 또 주가 되고 있으니까 또 그 예전에 이런 것들 다 했었었는데요. 그 한창을 좋게 보는 이유는 원산이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 얘기가 나오죠? 자, 원산이죠. 지금 그 한창이 크루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그 중고 크루즈선을 매입했었고요. 예전에 수리를 한다 그랬는데 수리하고 한 10월쯤인가 그 수리가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리가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는데 이 한창이라는 회사가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협약 이제 같이 그 뭡니까 연합해서 이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강원도하고 협약을 했는데 속초하고 원산 간의 크루즈선 운항 이쪽에 대한 어떤 그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크루즈선을 이용해서 속초에서 원산으로 가는 이쪽 코스의 크루즈 운항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한창이 또 수산물 뭐 거래 이런 쪽에도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에 수산물 기지를 설립해가지고 고기 같은 거 여기 이제 많이 잡아오겠죠. 잡은 거를 이제 싣고는 이런 쪽도 있는 것 같고, 핵심은 금강산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갔던 방식은 뭐 강원도 고성이나 이런 쪽에서 통통배 타고 이제 요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못 가죠. 저 군사 시설 때문에 요렇게 가서 이제 금강산 쪽으로 막 가서 여기 호텔에서 숙소를 정해서 이제 관광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예전에 그 금강산 관광할 때. 근데 요런 방식보다는 좀 스케일이 크겠죠. 크루즈선에 왕창 타고 동해안 질경을 구경하면서 쫙 들어가서 원산으로 가서 원산하고 금강산 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고속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금강산으로 들어가면 동해안 질경을 구경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그 코스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설악산 쪽으로 관광을 하면 보통 보면 이제 서울 쪽에서 이렇게 뭐 고속도로 이런 의미로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평양 사람들이 금강산 가려면 원산으로 와서 원산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금강산으로 가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약간의 제재만 풀려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창이 가장 주목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한창이 좀 강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 아침에 한창을 백광소재거나 시간 이건 조금 실수했는데요. 아침에 시간에 거래해서 누가 매수를 하더라고요. 오늘 그 돼지열병 관련주는 하락하는 날이 맞았죠. 왜냐하면 그 추가 신고가 안 나왔고 그게 나왔습니다. 충남 아산인가 거기 그 조리독감 그게 저병원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조리독감 그 아직까지 그 이쪽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투자하면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뉴스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충남 아산에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H5형 그 고병원성 위험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거 조류독감 양성이 나왔구나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H5형은 맞는데 이게 저병원성이냐 고병원성이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한 3, 4일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어제 저녁에 저병원성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병원성은 뭐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병원성이 걸리면 난리 나는데 고병원성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그 발생한 거는 작년 2월 달인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에 고병원성이 발견이 된 것 같고요. 그때는 제가 막 집중해서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랬었고 작년 가을부터 해서 올 봄까지
이게 이제 조류독감 시즌이죠. 작년 한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제가 이 투자를 하면서 조류독감 이제 이거 관련주들이 그 제일바이오로 주로 많이 그 움직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종목 주로 매매할 때 움직일 때 보면 의심 신고 들어오면 막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그 매수를 했었는데 저병원성 발표하면 뚝 떨어집니다. 다시. 근데 이걸 아주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있는 철새들의 똥을 그 공무원들이 그걸 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수거를 해서 간이 검사를 해보고 H5형이 나오면 그걸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많은 널려있는 철새들의 똥을 수거해서 하다 보면 H5형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의심신고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의심신고 들어가면 아 조류독감인갑다 싶어갖고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 한 이틀인가 있다가 저병원성 하면 뚝 떨어지니까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조류독감 의심신고 들어가면 에이 이거 저병원성이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아산에 조류독감 의심신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걸로 막 기대감으로 해서 많이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이글벳이 상승했었죠. 어저께 상승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병원성 해버리니까 뚝 떨어져 버리죠. 이글벳이 유일하게 조류독감 의심신고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올라갔다가 저병원성이다 그러니까 에이 그러고 던져버리니까 다시 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그 악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병원성 나왔길래 아침에 백광소재 이거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동시효과에서 누군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웬 떡이냐 싶어갖고 잽싸게 팔았는데 팔고 나서 또 반등할 수도 아니겠나 싶어갖고 다시 조금 약간 내려왔길래 다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별로 없는데 저지가 이건 뭐 팔았다가 다시 사버려가지고 안 샀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한창을 제가 3,36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3,365원이니까 여기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말했던 그 내용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보시면 한창 일봉인데요. 많이 빠졌죠 지금. 그러니까 회담 결렬되고 나서 한 20% 정도 떨어지고 나서 반등시키려고 시도를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어제 밀렸거든요. 그래서 밀려는 이 부분이 어떤 미국 쪽에서 강경한 모션이 나오지 않을까. 북한에서 자꾸 강경한 소리를 하니까 그런 의미로 밀렸는데 북한에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강경한 발언이 아니고 약간 유화적인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빠졌던 부분은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바로 이제 그 매수를 한 겁니다. 이 가격 정도면 양호하다 싶어서 바로 그냥 3,365원이니까 그 이 가격이죠. 이 가격대에 바로 한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365원에 100만원 매수하고 제가 200만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니까 그죠. 3,370원에 다시 또 100만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경협주는 그 종목이 여러 종목이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매수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인디에프 이 부분은 개성공단 관련해서 어느 쪽이 올라갈지 잘 모르니까요.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 푸른기술은 철도 관련한 나름 또 상승세를 좀 탔던 종목이기 때문에 푸른기술 철도 관련해서 푸른기술을 매수했었고요. 그러니까 철도 관련해서 가장 잘 움직이는 게 부산산업, 푸른기술, 대하TI 이런 급으로 볼 수 있는데 대하TI는 개인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유동주식이 많아서 움직임이 좀 묵직하게 움직입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상한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유동주식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총사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부산산업은 또 유동주식수가 너무 작아서 세력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중간쯤 되는 푸른 기술을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그렇게 매수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이글벳하고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이쪽은 전부 다 던졌습니다. 이걸 던진 이유는 일단 조류독감 돼지열병 부분은 지금
확산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발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 자금을 묶어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어제 갖고 있었던 게 백광소재, 진바이오텍, 제일바이오, 이글벳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 그 괜찮아 보이는 거 두 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팔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광소재하고 진바이오텍을 비중을 축소해서 100만원씩만 남기고 정리를 했습니다. 왜 백광소재하고 진바이오텍을 남겼느냐 하면 진바이오텍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이건 조금 너무 아닌 것 같다. 이 우량한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아도 기대감으로 막 움직이지만 이 종목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고, 그리고 자회사인 그 다원케미칼이 돼지열병도 가장 적합한 부분이 있고 상당히 그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북한 쪽으로 방역, 공동 방역 이렇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광소재하고 두 개 남긴 이유는 만약에 남북 경협주 쪽이 잘 된다면, 잘 된다는 의미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떤 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돼지열병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하게 되겠죠. 남북 공동 방역 이 얘기가 필수로 나올 겁니다. 지금 건강상 관광이고 뭐고 간에 지금 우선 급한 게 그 돼지열병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 방역 뉴스가 나오면 뭐가 움직이겠나 했을 때 주로 그 전문가들 이야기가 생스케를 지원하고 소독약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스케 쪽에 백광소재하고 소독약 쪽에 진바이오텍 이렇게 두 개를 100만원치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제가 너무 그 경협주에만 계속 돼지열병주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조금 그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돼지열병이냐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있고, 그냥 생각 같아서는 막 뿌리 한번 뽑자 그러고 한 1년 정도 장기 보유까지 해버리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 고집 피워서 주식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경협주로 포지션을 대고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오늘 매수했던 경협주는 전부 수익이 났어요. 한창 나름 수익 괜찮았고 이 종목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관련해서 대하TI가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푸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TI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잡다 보니까 푸른 기술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면 또 대하TI를 추가로 잡든지 그렇게 해보고요. 철도 관련주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는 앞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거는 인디에프, 요거는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인데요. 인디에프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두 개를 고민하다가 제가 인디에프 쪽으로 그 2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인디에프하고 좋은 사람들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다가 좋은 사람들 정리했고 인디에프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좋은 사람들은 그 여기서 무슨 전환사채인가 뭔가 악재가 떠가지고 갭으로 크게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뒤늦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조금 불안정해 보이고 이게 이 악재가 해소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불안감이 있었고, 인디에프를 좋게 본 이유는 인디에프가 대장격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앞서서 상승을 했었는데 요번에 그 악재가 뜨면서 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갭으로 떨어지면서 그 비싼 가격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호재성 재료가 붙는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개성공단도 상당히 그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충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링크 제니시스가 이게 진짜 실력 발휘를 하네요. 이거 중간에 한번 잡고 싶었었는데 남북 경협주로 계속 몰다가 모양 나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근데 제가 안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가 그 링크 제니시스를 계속 좋아했었습니다. 이 종목이 가격 보시면 나름 좀 뭔가 할 것 같은
기술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달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또 없을 거니까 뭔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산 퓨어셀 이거는 신규 상장해갖고 너무 울고 먹는데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장할 때 가격이 4,000원대다 보니까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는데, 이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정시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확 몰려드는 증상이 지금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LB가 급등하면 옛날 같으면 이게 주봉으로 봐도 그죠, 전고점을 돌파해 갖고 계속 날아가고 있죠. 이 무거운 종목이 18만 원이나 하는 이 종목이 거침없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건 다 못 올라가니까 다 던져버리고 올라가는 종목으로 단타가 몰려서 들어왔어. 그 힘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HLB가 한번 주춤하는 이런 현상으로 봤을 때 묻지마 상승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정상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지금처럼 투기적으로 묻지마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는 테마가 있는 쪽으로 분산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또 미세먼지 쪽, 미세먼지는 지금 서울에 오늘 공기가 조금 낮았나 봐요. 약간 또 조정세를 좀 주고 있죠. 이러다가 또 먼지가 아주 심해지면 또 급등하고, 뭐 마스크 낄 정도 되면 웰크론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 폴더블 폰 관련한 종목들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것도 가는 놈은 계속 갈 겁니다. 이런 종목은 세력들이 잡으면 그냥 계속 끌어올려 버리죠. 끌어올려 한참 올라갔다가 놔버리는데요. 이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들어가면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꺾였을 때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선 ENA는 기생충 영화가 미국에서 히트를 하고 있다 해서 한번 뛰어봤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강한 시세가 붙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H도 애플하고 삼성의 부품 넣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여전히 애플도 지금 신제품이 인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재들이 해결이 되면서 애플이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그동안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애플이 좀 힘겨워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아주 강한 시세를 주고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테마주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조금 돈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투자금이 작아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이 방법이 과연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상승하지 싶은 거를 타이밍을 노려서 들어간 다음에 급등 안 하면 수익이 안 나죠. 그냥 횡보해버리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묶어서 쫓아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좀 자금 여유가 있다면 삼성 폴더블 폰이 인기가 있다 이랬을 때 잡아가지고 길게 보도록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한 것이 아닌가. 지나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 돌파할 때 이때쯤 잡아가지고 뭐 한 며칠 기다린다 생각했으면 쭉 올라가면 수익이 난다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투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테마주를 쫓아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21만원인데요. 오늘도 손실이 나긴 했는데 그동안 뭐 대지열병 끊어주고 대지열병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지금 남북경협주 쪽에서 손실을 좀 커버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손실 좀 보는 거 이런 거는 뭐 크게
연연 안 하고 싶습니다. 속만 상하죠. 자꾸 그 생각하면. 잔고가 721만 원요. 72100000. 아, 이제 그 최초 투자금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997만 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게 계좌 잔액이라도 1000만 원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는 차곡차곡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면 배팅 하다가도 이거 자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대지열명 가지고 있으면서 장 끝나고 저녁 때 근무 서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쭉 생각하다 보면 이거 조류독감 저병원성 나왔으니까 내일 떨어질 건데 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손실 보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9만 원이고요. 남북 경협주 쪽으로 포지션을 대거 전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